조명이 천천히 숨을 고르듯 올라가던 그 순간 사람들은 직감했다. 오늘은 공연이 아니라 증언이라는 것을. 무대는 늘 화려했지만 오늘의 빛은 이상하게도 차가웠다. 병실의 형광등처럼 삶을 붙잡기 위해 버텨야 했던 시간의 색을 닮아 있었다. 그 빛 아래로 한 사람이 걸어 나왔다. 이름은 진성. 한때 모두가 이제는 쉬어도 된다고 속삭였고 어떤 이들은 돌아오긴 어렵다고 단정했던 그 남자. 그런데 그는 그 단정들을 한 발 한 발 밟고 무대 중앙으로 들어왔다. 그 한 걸음이 대체 얼마나 무거운지 아는 사람들은 박수보다 먼저 눈물을 삼켰다. 무대 뒤에는 환호보다 더 큰 고요가 있었다. 심장이 뛰는 소리, 구두가 바닥을 치는 소리, 숨이 목으로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는 소리. 그리고 그 모든 소리 위로 진성의 존재가 얹혔다. 투병 끝에 돌아왔다. 이 문장은 너무 흔한 말처럼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오늘의 진성은 돌아온 게 아니었다. 그가 끌어안고 돌아온 것들이 너무 많았다. 아픈 날의 냄새, 절망의 온도, 약의 비린내, 기억이 흔들리는 공포, 한 글자가 혀끝에서 사라지던 순간의 얼어붙음. 그 모든 것을 품에 안고도 그는 마이크를 잡았다.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이 잠깐 멈췄다. 병실이 무대를 이겼던 시간이 있었다면 오늘은 무대가 병실을 이겼다. 첫 소절이 시작되기 전 관객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누군가는 두 손을 모았고 누군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 기록하려던 손이 멈춘 건 기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진성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날카롭게 치고 오르기보다 낮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러나 그 낮음은 약해진 톤이 아니었다. 살아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무게였다. 얇아진 대신 두꺼워진 목소리. 젊은 날의 기교 대신 늦은 밤의 고백 같은 울림. 한음 한음이 노래가 아니라 생존처럼 들렸다. 그래서 객석은 소리 내 울지 못했다. 소리를 내면 이 기적이 깨질까 봐 그저 숨을 참으며 눈물만 흘렸다. 무대는 잔인할 정도로 정직하다. 컨디션도, 호흡도, 기억도 모두 한순간에 들킨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워했다. 혹시라도 한 단어가 비면, 혹시라도 호흡이 무너지면, 혹시라도 그가 흔들리면 그 모든 불안이 공연장 천장에 먹구름처럼 걸려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다. 모두가 기다리면서도 바라지 않았던 순간. 안동역에서의 전주가 흐르고 관객이 숨을 들이켠 찰나 진성의 얼굴이 아주 잠깐 굳었다. 단어 하나가 혀끝에서 미끄러졌다. 눈빛이 흔들리고 공기가 얼어붙었다. 수천 명이 동시에 같은 생각을 했다. 지금이다. 하지만 그 다음 장면은 세상 어떤 드라마도 따라갈 수 없었다. 정적을 찍고 들어온 건 기계적인 코러스도 스태프의 신호도 아니었다. 뒤에서 아주 낮게 한 사람의 화음이 들어왔다. 김영빈이었다. 과장도 없이, 욕심도 없이 딱 필요한 만큼만. 무너지는 곳을 받쳐 세우는 단단한 손처럼. 그리고 그 화음 위로 전유진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얹혔다. 어린 나이에 이미 무대의 냉정함을 배운 사람이 선배의 빈칸을 경쟁이 아니라 존중으로 채워주는 순간이었다. 관객은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다. 오늘은 진성의 복권만이 아니라 트로트라는 세계가 서로를 살리는 방식에 대한 선언이라는 것을. 진성은 그 화음을 들으며 눈을 감았다. 누가 봐도 울음이 올라오는 얼굴이었다. 그러나 그는 울음을 삼키고 호흡을 고르고 다시 첫 단어를 붙잡았다. 돌아왔다. 단어가, 노래가, 그 사람의 삶이, 그가 다시 안동역에 을을 꺼내는 순간 객석은 폭발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조용해졌다. 폭발은 소리가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났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가슴이 동시에 터졌다. 눈물이 웃음처럼 번지고 웃음이 눈물처럼 무너졌다. 누군가는 주먹을 쥐고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옆자리 손을 꽉 잡았다. 이건 감동이라는 단어로는 부족했다.
살아있는 사람의 증거 앞에서 인간이 보이는 가장 본능적인 반응이었다. 그 밤의 무대는 이상하게도 완벽하지 않았다. 진성의 호흡은 때때로 길지 않았고 목소리는 과거보다 더 거칠게 갈라지기도 했다. 그런데 바로 그 불완전함이 관객을 미치게 했다. 완벽한 사람은 존경의 대상일 수 있지만 버티며 흔들리는 사람은 우리가 닮고 싶은 존재가 된다. 진성은 상처를 숨기지 않았다. 그렇다고 상처를 팔지도 않았다. 그는 다만 상처와 함께 노래했다. 그래서 그의 한 소절은 공연장 바닥을 뚫고 관객의 삶으로 들어갔다. 우리도 살아야 한다는 결심을 누군가의 목소리가 대신 말해주는 기적. 그것이 오늘의 진짜 무대였다. 무대 뒤편에서 전유진은 끝내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그 눈물은 어린 가수의 감상적인 눈물이 아니었다. 한 생애가 노래로 변하는 과정을 눈앞에서 목격한 사람의 눈물이었다. 가사는 내가 사는 말이야. 그 짧은 조언이 오늘 그녀의 가슴에 낙인처럼 찍혔다. 김영빈도 마찬가지였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속에서도 늘 인간의 온도를 잃지 않던 그가 오늘만큼은 후배가 아니라 팬의 얼굴로 서 있었다. 선배의 손을 잡는 순간 그의 표정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존경과 감사가 겹쳐 있었다. 덕분입니다. 이 짧은 말에 무명의 시간, 병실의 냄새, 다시 무대로 돌아오려는 의지가 전부 들어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커튼콜. 조명이 다시 환해지고 사람들의 박수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세 사람, 진성 곱하기 쌓인 전유진 곱하기 쌓인 김영빈이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그 장면은 사진 한 장으로는 절대 담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지 손을 잡은 게 아니었기 때문이다. 한 사람은 죽음 같은 어둠을 통과해 다시 노래로 돌아온 사람. 한 사람은 그 삶의 무게를 존중하며 배우는 사람. 또 한 사람은 무너질 뻔한 순간을 몸으로 받쳐준 사람. 세 개의 손이 맞잡히는 순간 거기에는 세대가 있었고 시간이 있었고 트로트가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이 있었다. 진성은 관객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노래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그 말은 겸손이 아니라 생존자의 고백이었다. 완벽이라는 허영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현실을 붙잡는 선언이었다. 그 순간 관객은 알았다. 이 사람의 노래가 왜 이렇게 오래 살아남는지. 이유는 간단했다. 그는 늘 삶을 노래했고 노래로 삶을 버텼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의 무대는 이겼다. 병실을 이겼고 소문을 이겼고 절망을 이겼고 무엇보다 포기라는 가장 쉬운 선택을 이겼다. 공연이 끝나고 불이 켜졌을 때 사람들은 쉽게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어떤 박수는 손바닥이 아니라 마음으로 치는 것이고 어떤 침묵은 소리보다 더 큰 응원이라는 걸 오늘 배웠기 때문이다. 밖으로 나가는 겨울 공기 속에서 누군가는 이어폰을 끼고 다시 보리고개를 재생했고 누군가는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따뜻하게 계세요 라고 말했다. 누군가는 오래 미뤄둔 꿈의 메모장을 열었다. 진성의 무대는 한 번의 공연이 아니라 수천